안녕하십니까, 망기자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서울의 수도팀 FC 서울 스쿼드 분석하겠습니다. 서울에 유전이 터졌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신인 빼고 영입한 선수만 두 자릿수에 육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즌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영입된 선수 몇몇도 하나같이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올겨울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임상엽, 권한규, 박수일부터 윌리안, 황의조까지 폭풍 영입한 서울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앤아웃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황의조 보이죠? 네, 윌리안 보이죠? 네, 그리고 나간 선수도 뭐 조용욱, 이상민, 양한빈, 적지 않은 타격이 분명히 있었지만 영입된 자원의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최철호 선수가 들어오고 주력 골키퍼인 양한빈 선수가 나갔습니다. 지난해 유상훈, 올해 양한빈, 오랜 기간 서울 골문을 지키던 원투펀치가 모두 떠났습니다. 서울의 선택은 외부 영입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부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정원을 영입했는데요. 이정료의 유망주 공격수인 박호민을 부천에 보낼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신장 194cm, 구리 훈련장에서 실제로 마주한 적이 있는데 얼굴은 정말 주먹만한데 키가 정말 크더라고요. 비율이 피지컬 100에 나가도 될 정도로 탄탄한 몸, 모델 뺨치는 그런 피지컬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걸리는 점은 상무 시절을 제외하면 부천에서만 머물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부 리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위기는 최철원이 1번 골키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베테랑 황성민과 재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차하면 1, 2번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서울이 야심차게 키우는 골키퍼죠. 백종범 선수는 큰 부상에서 현재 회복 중인데요. 일단 올해는 다시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백종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서울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백은 권한규 선수가 들어오고 이상민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시즌 서울을 가장 고민케 했던 바로 포지션이 센터백이죠. 이한범이 부상을 당한 뒤 이상민이 기대 이상 빈자리를 메워줬지만 늘 상대의 뒷공간 공략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에서 회복해서 동계훈련에 참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초반 훈련 때 보니까 이 조깅과 같은 개인 훈련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선수들과 부상이 없는 선수들과 비교를 할 때는 컨디션을 올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영입된 권한규는 아직은 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모르지만 당장은 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성남에선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갖춰진 팀에서 권한규 선수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는 포항 시절 충분히 증명했다고 봅니다. 안익수 감독이 오스마르를 올해도 왼쪽 센터백으로 둘 경우 왼쪽엔 오스마르 김주성, 오른쪽엔 이한범 권한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계약한 황현수와 강상희가 기회를 노립니다. 황현수 같은 경우는 서울 팬들 사이에선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데요. 계약 연장을 한번 하면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전지훈련지에서 뭐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이런 전언을 들었습니다. 얼핏 뎁스 측면에서는 센터백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서울은 한 명 더 영입하기를 좀 바라는데요. 지금 K리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센터백 기근 현상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측면 수비사 가보겠습니다. 박수일, 이시영 선수가 영입됐고 신인인 조영광 선수가 프로로 올라왔습니다. 윤종규 선수가 입대를 했습니다. 월드컵 다녀온 윤종규 선수의 이탈이 가장 눈에 띕니다. 뭐 종종 실수도 있었지만 안익수 감독이 원하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고 배터리, 뭐 선수 인간한테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시즌 내내 체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터리가 있었다. 그런 선수가 바로 윤종규 선수였다. 그런 만큼 오른쪽은 그냥 윤종규를 믿고 썼다.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찾았다고 하더라도 비싼 이적료가 들죠. 그래서 지금 성남에서 알짜 활약,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이시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술, 센스보다는 머리 받고 뛰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시영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에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김진야 선수와 경쟁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동시에 성남에서 박수일 선수도 영입했는데요. 박수일 선수는 왼쪽 미드필더, 왼쪽 윙어 뿐만 아니고 왼쪽 풀백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이태석 선수와 선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고광민 선수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알짜 활약을 펼쳤는데 고광민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요. 조용강 선수는 보인고, 그러니까 이한범 선수의 후배인데 청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용강 선수 같은 경우엔 이한범, 이태석, 강성진의 코스를 밟길 원할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정말 많습니다. 지금 김진성 선수가 임대 복귀했고, 케이지로 선수와 조지훈 선수가 나갔습니다. 큰 전력 손실은 없습니다. 기성용이 건재하고 고요한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한찬이가 전역하면서 스쿼드 뎁스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스쿼드 숫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중미 쪽에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유형도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안익수 감독이 지난 시즌과 같은 4-1-4-1을 그대로 밀고 갈지 2 미들로 갈지는 미지수인데 3 미들이냐 2 미들이냐에 따라 활용되는 선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성용이 붙박이라고 할 때 나머지 자리에 팔록세비치든 한승규든 고요한이든 누가 나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많지만 미들 중에선 고요한 선수 주목하고 싶습니다. 서울 전체적인 평가가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 스쿼드에서 이제 가장 집요하고 끈질기고 뒷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선수 누굽니까? 각 팀마다 특징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요한 선수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재계약 맺으면서 다시 한번 구단과 끈끈한 커넥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찬희 선수도 절치부심했습니다. 전운지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언급한 선수 중에선 22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익수 감독은 중원 조합을 두고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안익수 감독의 페르소나죠. 김신진 선수,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미드필더로 뛸 가능성 역시 있어 보입니다. 측면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 묻겠습니다. 윌리안, 임상엽, IUC, 김경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조영국, 정한민 선수가 나갔습니다. 서울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1번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바로 조영국 선수의 공백 메우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오른쪽 공격수가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확실한 국대급 한 명에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호삼, ISC 선수는 직접 스웨덴 리그로 관계자가 가서, 실력을 확인을 한 뒤에 FA로 영입한 자원이고요. 지난 시즌 김천에서 급성장한 김경민도, 제법 큰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기존 반대발 윙어인 강성진이 있고, 나상호, 임상엽, 윌리안 모두 오른쪽 측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옵션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윌리안 선수는 가운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익숙한 윤종규, 조영욱의 오른쪽 이 둘 다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을 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지에서 얼마나 최적의 조합을 찾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왼쪽은 나상호가 적임자로 보이는데 윌리안, 임상엽은 다양하게 이 선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윌리안은 정말 중요한 롤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서울이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게 결국은 경기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크랙 유형이었거든요. 그 크랙 바로 윌리안입니다. 물론 안익수 감독과의 케미 등등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경남과 대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만으로도 기대를 걸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남과 대전에선 감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에는 안익수 감독에게도 양날이 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성 선수는 계약 1년 남겨두고 유럽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주장만장을 달고
측면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상호와 윌리안 두 작고 빠른 선수가 돌파를 할 때 상대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라이커 황의조 선수가 들어왔고요. 박호민 선수가 나갔습니다. 일단 윌리류첸코가 버티고 있지만 확실한 골잡이를 추가 영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뛴 레오나르도 선수 꾸준히 팔로우를 했고 여기에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은 정확히 6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월 30일까지니까 5개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시기가 7월 말이 되기 때문에 7월에 5경기가 열리거든요. 그 5경기 차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6월까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말까지 딱 19경기 최대 뛰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건대로 만약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문다면 마지막 경기는 6월 24일 수원과의 슈퍼매치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새 시즌 준비에 나서는 EPL 노팅엄 포레스트에 합류하는 그림을 선수 측은 그리고 있습니다. 갑툭 황의조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은 꾸준히 황의조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인가요? 한번 이제 황의조 선수가 비시즌에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의 구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1월 달에 황의조가 새로운 팀을 알아봐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일단 황인범과 황의조가 같은 CAA 에이전트를 뒀기 때문에 서울이 자연스럽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K리그에서는 황의조가 갈 수 있는 1순위이자 거의 유일한 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막판 변수는 일본과 미국이었죠. 일본과 미국에서도 황의조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수는 서울을 택했습니다. 2월 초에 급물살을 타서 임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건강한 황의조 어느 팀에나 도움이 될 선수죠. 일단 대표팀 경기를 단 2경기만 보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일류첸코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비벼주는 유형이라면 황의조는 박스 밖에서도 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의 다양성과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시원한 슈팅으로 청량감을 선물할 수 있는 선수. 다만 황의조의 영입으로 황의조는 꽤 오랜 기간 실전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동원과 박동진은 황의조의 가세로 조금 더 힘든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22세 이하 뒤에 나오는 것 같죠?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구단의 고민인데 서울만은 그 고민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00년생 김주성이 더 이상 22세로 뛰지 못하지만 윙자리에 강성진, 센터백 자리에 이한범, 멀티플레이어 김신진, 미드필더 권성윤, 풀백 이태석, 골키퍼 백종범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22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세가 없어서 딱 3명만 쓰고 교체 쓰고 경기를 끝내는 그런 경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입된 자원도 많기 때문에 후반 교체로 투입되는 스쿼드 선수들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서울은 전북과 함께 가장 바쁜 겨울을 보낸 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무더기 입대 그리고 이적으로 인한 이탈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자리만 메운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까지 더했습니다. 특징은 얌전하지 않고 치열하게 뛰고 싸워줄 수 있는 선수를 주로 영입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황의조와 윌리엄과 같은 게임 체인저를 영입하면서 득점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이 지난 시즌 최소 득점 2위라는 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런 영입 행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서울 스쿼드 탓할 수 없겠죠? 네. 이 멤버로 지금 6강 도전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선 사치로 좀 볼 수 있고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서울은 충분히 3, 4위 이내의 성적은 거둬야 되는 팀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이 50명에 육박하는 스쿼드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50명이라고 해서 20명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신인급 선수들이 거의 뭐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은 수의 선수를 어떤 뭐 임대든 이적이든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뭐 예상 라인업은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쨌든 잘 틀리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일류첸코, 나상호, 윌리안, 고요한, 아이에시 그리고 기성용이 받치는데 아무래도 이 포메이션에서는 기성용 선수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미의 한 선수 조금 더 빡두빡이건 아니면 수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오스마르 선수 올려서 오스마르 기성용 기스마르를 박아둘 수도 있습니다. 포백은 뭐 박수일, 오스마르, 이한범, 김진양 일단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풀백 포지션은 경쟁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 권한규 선수 있기 때문에 센터백 역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문은 일단 최철원이 맡을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